저희 국제뷰티 발건강진흥원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하체 순환관리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7년도 8월 8일에 국제뷰티 발건강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패디IT에는 문제 성발을 관리하는 특허받은 기술로 기술을 알려드리는 브랜드이며 닥터IT에는 발뷰티 바이오 제품들로 미용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브랜드입니다. 국제뷰티 패디네이터 협회는 이를 총괄하여 네일, 헤어, 피부, 속눈썹 등의 미용인들의 새로운 건강산업인 발뷰티 바이오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매출 창구를 열어드리는 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열어나아갈 미용인이 앞으로 살아갈 바이오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장 패디네이터 개론. 패디네이터의 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의 보행활동이 매우 축소되고 운전이나 시멘트 및 보도블럭, 하이힐 등 인간의 보행 즉 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과 현대인의 인스턴트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 현상으로 발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교육에서는 하체 순환관리와 바이오 순환관리를 통하여 발관리 개론 및 발 반사요법, 기초이론, 발의 구조와 기능, 발관리 분야의 위생, 발의 변형 및 질환, 인체 각 장기에 따른 반사구들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 반사요법 테크닉과 FX 시리즈 등 첨단 기기를 통한 발 반사요법, 발과 관련된 경락 등을 그림과 영상으로 수록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뷰티인들 또한 교육에 수록된 발관리 이론 및 테크닉 실기를 손쉽게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체 순환 관리의 개요. 발은 인체의 기초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신체의 모든 건강의 근원입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 발과 연결되어 있고 발은 몸의 하중을 지탱하며 발에는 엄청난 수의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자리 잡고 있어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 관리학의 역사. 기원전 2330년경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형문자 해석 결과 너무 아픕니다로 되어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에서는 고대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의 소녀편에 기록된 관지법으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상징적 교육이라는 뜻에서 세족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19세기에서는 반사요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1898년 피부의 특정 부위가 내부장기나 특정한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21세기의 발관리로 한국에서는 21세기 발관리 첨단 방식이 새로이 도입된 패디네이터를 전파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미래를 위한 건강이라는 책으로 일반인에게 반사요법을 전파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는 반사요법 관련 학교 개설 등 유럽인들이 선두에 서서 연구를 진행하고 오늘날 미국에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발관리의 4대 영역. 21세기 바이오 산업의 정점으로 제품 및 의학에 과학을 접목하여 미용을 추구하면서도 건강까지 생각하는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관리의 1대 영역으로 푸스플레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발 위생, 티눈, 못, 굳은 살 등 발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문제성 발관리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정맥 마사지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보내주는 마사지 관리를 말합니다. 3대 발 반사요법은 발바닥의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전인적 관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관리를 패디네이터라고 합니다. 패디네이터는 발 관리를 뜻하는 패디와 전문가를 뜻하는 네이터의 합성어로 문제성 발 관리 전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성 발 관리사와 하체순환 건강 관리사를 총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발뷰티 바이오 산업이란
뷰티 시장에서의 발은 청정한 블루오션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의 6대 분야인 바이오 산업 중 발 뷰티 바이오 산업은 건강의 화두이며 뷰티 테크놀로지 플러스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장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과학을 이해함으로써 뷰티 미용인들의 미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아름다움을 넘어 건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미용인들이 바로 문제성 발 관리 전문가 페디네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후 미래. 바이오 산업은 소통 산업입니다. 2년 후 미래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의사, 고객, AI, 소통, 미용인, 고객, 첨단기기, 소통. 앞서가는 소통의 분야에 있는 발뷰티 바이오 분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보는 바이오 세상. 지구촌을 뒤덮은 에볼라, 사스, 지카,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3D 프린트 장기, 21세기 분포 중인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BT와 ICT 결합이 바이오 산업의 기초 기술입니다. 국내 산업체는 수시로 변하는데요. 바이오 분야는 제약, 식품, 환경, 화장품, 건강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체가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을 올려주는 사이보그와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전능하신 인간님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 신학 부분까지 다양한 분야 접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할 일이 많은 핫한 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RNA 기술. 더 결정적인 이유는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인데요.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과 효소 기능의 대부분이 DNA와 단백질로 넘어간 현생세포에서 RNA의 핵심 임무는 조절작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 들고 죽는 생로병사 과정 전체에 RNA의 조절 능력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병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 신세를 지기 전에 RNA의 조절 능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발뷰티 바이오 산업 분야,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바이오 산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레드 바이오는 생명공학이 의학과 약학 분야에 응용된 개념이며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신약 개발, 줄기세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린 바이오는 농수산업 분야에 응용된 개념이며 가공되지 않은 1차 식품에 바이오 기술을 가미해 기능성 소재와 식물 종자, 첨가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바이오는 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이 응용된 개념이며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해서 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바이오의 대표는 궁극적으로 항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발전과 생명공학의 발전과는 맥을 같이 하며 이는 노화나 병치레 없는 뉴에이징 시대, 고령화에 따른 산업 발전에 따라 면역 항암제는 유전의 대물림도 끊어 최종적으로는 슈퍼 DNA 편집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하체순환관리 1급 과정 총론.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의 보행 활동이 매우 축소되고 운전이나 시멘트 및 보도블록, 하이힐 등 인간의 보행, 즉 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과 현대인의 인스턴트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 현상으로 발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체순환 관리는 발 관리 개론 및 발 반사요법의 기초 이론, 발의 구조와 기능, 발 관리 분야의 위생, 발의 변형 및 질환, 인체 각 장기에 따른 반사고들을 통해 FX 기기들과 함께 바이오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평소 잘못된 습관과 자세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모든 증상, 두통, 어지럼증, 손발 및 다리 저림, 소화불량 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순환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골반과 슬개골, 경골과 비골의 틀어짐, 림프절 막힘, 순환 정체 등으로 인한 하체 부종 개선 및 슬리밍 관리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체의 해부학. 하체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1. 골격계. 골격계는 뼈, 관절 등으로 몸통을 지지하고 주요 장기를 보호하며 사지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체 기관을 말합니다. 2. 근육계. 근육계는 근섬유라고 부르는 길다란 세포로 이루어진 근육 조직이며 혈관이 많아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3. 인대.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섬유성 조직 구조를 말합니다. 4. 관절. 관절은 뼈대 내에서 2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곳은 어디나 관절이 형성되며 관절 덕분에 유연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골격계. 뼈는 우리 몸에서 치아 다음으로 단단합니다. 칼슘과 인산염으로 구성된 무기물 덕분에 단단하고 견고한 상태인데요. 또한 인체의 칼슘 저장고 역할로도 작용합니다.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뼈에 있던 칼슘이 방출되게 되며 연골은 뼈대 계통의 또 다른 구성원입니다. 많은 뼈가 배아대 연골 모형으로 발생했다가 나중에 뼈로 바뀌는 뼈대기 골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육계. 근육은 힘줄이나 넓적한 판 모양 힘줄인 널 힘줄이나 근막이라 불리는 결합 조직 띠를 통해 뼈대에 부착됩니다. 근육은 혈관이 많기 때문에 붉은색이며 힘줄은 혈액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흰색을 띠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여 일으키는 운동이 바로 근육의 작용입니다. 인대. 인대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섬유 조직으로 관절 움직임을 활성화하여 운동을 억제하는 결체 조직 섬유입니다. 다량의 교질과 탄력성 섬유가 들어있어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대는 힘줄 그리고 근막과 비슷하지만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과는 다르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며 근막은 근육과 근육을 연결합니다. 관절. 관절은 배아대 발생 중인 두 뼈 사이에 있는 결합 조직이 관절을 형성하는데 결합 조직이 그대로 남아서 섬유관절이나 연골 관절을 형성하거나 공간이 생겨서 윤활 관절을 형성합니다. 섬유관절은 악유질, 콜라겐으로 구성된 미세한 섬유들로 연결됩니다. 2장. 발의 구조와 기능. 발의 기능과 건강한 발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발이 항상 따뜻해야 합니다. 둘째, 발에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발 피부가 매끄러우며 광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외관으로 보았을 때 균형이 잡힌 모양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발목에 부종이 없어야 합니다. 발의 해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은 직립자세에서 인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똑바로 서 있거나 뛸 수 있도록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무게를 지탱하는 발은 인체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계, 순환계, 근육계, 골격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계, 순환계, 근육계, 골격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계는 외부를 덮고 있는 기관으로 바깥쪽에서부터 표피, 진피 및 피하지방층을 독특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부계는 체온 조절과 외부 환경에 대한 장벽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의 배열 방식에 따라 단일 순환과 이중 순환으로 나뉩니다.
이중순환은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순환은 심장 하나의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류의 순환계가 대표적입니다. 근육계는 근육 구성 위치에 따라 구분하고 신경에 따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볼수근과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유근으로 구분합니다. 골격계는 우리 몸을 지탱할 뿐 아니라 근육 조직을 부착시키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뇌의 지령을 받아 운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뼈의 성장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호르몬, 영양분, 자극,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3장. 올바른 보행 방법. 이상적인 발. 발의 변형과 질환에 대한 내적, 외적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은 전체적인 음영이 고른 상태여야 하고 곡선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좌우 발의 모양이 대칭인 경우입니다. 발의 변형이 생기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지나치게 꽉 끼는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는 경우, 자세가 뒤틀려 있거나 혹은 잘못된 보행 습관, 지나친 마찰이나 과중한 운동으로 인한 발의 부담, 수술을 했거나 혹은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 마지막으로 발가락과 발톱 부위에 생긴 상처나 부상, 감염에 의한 변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내적인 원인으로는 올바른 보행 방법과 이상적인 움직임. 가장 먼저 올바른 보행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보행입니다. 한 번의 완전한 보행 주기는 한 발이 처음 지면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동일한 발이 다시 다음 발자국으로 지면에 접촉할 때까지 발생하는 해부학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보행 주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은 이동 단계의 움직임이 반사적이고 출생 시 이미 존재하는 반면 기립 단계와 연관된 움직임은 습득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특이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보행 주기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기립 단계는 하지가 지면에 접촉하는 기간이며 이 다음 이동 단계는 하지가 다음 착지를 준비하기 위해 공중을 이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람이 걸을 때의 보행 주기는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발생하고 기립계에서 운동역학 사슬의 말단은 지면 반작용의 힘에 의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행 주기 기간에 발생하는 움직임을 폐쇄 사슬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기립 단계의 보행 주기는 착지, 중간 기립, 그리고 추진 기간으로 세분됩니다. 발걸음의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착지. 착지 단계에서는 발을 앞으로 뻗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합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뒤꿈치 종골부터 중간 바깥측 부분까지입니다. 2. 중심 이동 단계에서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이 발바닥으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설상골, 주상골, 입방골과 중족골입니다. 마지막으로 3. 발의 뒤꿈치와 발바닥 아치를 세우면서 새끼발가락에서 엄지 부위로 부드럽게 땅 위를 힘있게 굴리며 밀어냅니다. 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끝의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 부위 쪽으로 순차적으로 디디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보행 방법. 다음으로 비정상적인 보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O자 다리와 X자 다리가 있는데 먼저 O자 다리의 경우는 뒤꿈치의 바깥측 부분이 바닥에 닿는 습관 내지는 보통 발 안쪽으로 걷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X자 다리의 경우는 뒤꿈치 안쪽이 바닥에 닿는 습관과 형태를 보이고 발 바깥쪽으로 걷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형태에 따라 나눌 수 있고 걸음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짱걸음의 경우는 발가락이 서로 모아지게 걷는 보행으로 무릎과 무릎이 스치며 걷는 보행입니다. 이 보행 습관의 경우 침대 생활을 많이 하는 서양인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고 평발과 X자 다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반대로 팔자걸음의 경우는 걸을 때 심하게 바깥쪽으로 향하는 보행으로 바깥쪽 신발창이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형된 보행 방법을 알 수 있는 자각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아리 통증,
엄지발가락 휨, 저리고 시린 경우, 발뒤꿈치 통증, 뻐근하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만지면 통증이 없는 경우, 자주 삐는 경우, 굳은 살이 계속 생기거나 발바닥이 뜨겁거나 발등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행 방법.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올바른 보행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때 발등과 정강이 라인의 각도는 90도 정도를 유지하고 발 뒤꿈치부터 착지합니다. 발바닥 바깥 부분에서 발끝으로 조금씩 체중을 옮겨줍니다. 발바닥과 엄지발가락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땅을 찹니다. 정상 발목은 보통 아치를 보이는 반면 X자 발목의 경우는 대체로 낮은 아치로 인한 평발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아치가 무너지면서 무릎 관절이 안쪽으로 향하는 내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반스를 가지는 경우는 무릎 관절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경우이고 발의 아치가 패디 높은 아날라이저, 모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측정기를 통한 일반적입니다. 분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갑 플레이트 위에 사용자가 올라서면 가운데 블랙 바탕 화면에 사용자의 조갑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하단의 체크 버튼을 선택하면 퍼센트 게이지가 0에서 100%까지 움직이면서 측정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측정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선택해 측정 결과를 저장합니다. 측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앙에는 측정이 완료된 사용자의 조갑 분포의 압력에 따라 색상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서는 사용자가 촬영한 날짜별로 최근 날짜 순으로 순차 정렬되어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서는 조갑의 왼쪽, 오른쪽의 분포를 색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압력이 적은 곳은 파란색, 높은 곳은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족저압 측정기 패디 아날라이저는 발 교정과 보행 불균형인 보행 장애 환자의 정적 및 동적 보행 측정 분석이 가능한 장비이며 사용자 친화적이고 이동이 용이한 최첨단 발 뷰티 바이오 문제성 발 분석 제품입니다. 족저압 측정기 패디 아날라이저의 특징으로는 정적 조합 및 동적 보행 압력 측정과 보행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에 더해 균형도, 조갑 분포도, 최대 압력 검사와 보행 각도, 보행 프레임을 분석, 신체 중심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2D, 3D로 확인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예정입니다. 발가락 교정기 단계별 사용 방법. 토 밸런스 링, 발가락 교정기의 단계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10발가락의 균형을 잡아주어 구부러진 발가락의 지골뼈를 펴주며 모세혈관을 확장해 줍니다. 1단계 교정기를 착용하고 열심히 걷다 보면 땀이 나면서 각질이나 굳은 살이 없어지고 발의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2단계는 발바닥의 중간층의 근육을 움직여주는 교정기인데 무지외반증과 속엄막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2차 단계로 교정하는 관리기입니다. 발가락의 각도를 잡아 바르게 세워주며 팔자보행이나 안짱걸음 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무지외반증과 속엄막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요 발가락을 잡아주고 발바닥 심층 내재근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로 1, 2단계로 천층과 중간층 근육들의 충분한 근력을 키운 뒤에 착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토 밸런스링 발가락 교정기는 의료기기 광고 심의가 인증된 무지외반증 속엄막류 교정기입니다. 신축성이 강하고 부드러워 신발 안에 착용이 가능하며 보행 시 교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토 밸런스링의 특징으로는 의료 광고가 인증된 제품이며 탄력 있고 부드러운 의료용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각 제품당 3종류의 교정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하고 생산 관리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디자인성을 강조해 골드펄을 추가해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르말린 성분이 더해져 원적 개선이 발생해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